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노트를 골 때리네. 잠시만요, 님들. 아, 엉뚱한 걸 다운받았네. 자, 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제우스 연사님이 해주신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L 립시츠랑 이제 뭐 L 스무스랑 뭐 이건 주로 라지 L이랑 스몰 L을 쓰는데 뭐 어쨌든 L 립시츠랑 L 스무스 뭐 컨벡스 스트롱리 컨벡스 조건이 있을 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엑셀러리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네, 엑셀러리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걔네들의 그 컨버전스 레이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표고요. 이제 그걸 뭐 증명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뭐 이런 컨버전스 레이트를 갖더라 하면 이제 당연히 생각이 드는 질문이 있죠. 이게 최적일까? 더 낮게는 할 수 없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컨버전스 레이트의 로어 바운드를 구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들이 다 옵티멀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는 내용이고 증명을 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좀 아이디어 위주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스테이트먼트가 뭐 이런 식이에요. 대충 뭐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뭐 for any t, lr, any span algorithm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스팬 알고리즘이 뭔지는 그러면 뭐 어떤 컨벡스랑 립시츠 펑션 f랑 컨벡스 셋 x with diameter r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테이트먼트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거는 이 디멘전에 관한 조건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 x가 일반적으로 요 x f의 도메인인 x가 일반적으로는 뭐 r 뒤에 들어갈 건데 이 뒤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디멘션 프리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디멘션 프리한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디멘션을 맘대로 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은 그 t가 고정이거든요. 이 알고리즘과 함께 고정되는 값들이 뭐 t랑 l이랑 r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아닌 이게 그 주의해야 될 게 어떤 f가 t가 그러니까 점점 이 스택을 거듭해 나가면은 이 알고리즘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은 어떤 F를 들고든지 이렇게 된다.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T를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그 알고리즘을 들고 오던 간에 그 어떤 입실론만큼의 에러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이게 T 스텝이 고정이에요. T 스텝이 고정이고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T 스텝을 진행했을 때 이거보다는 무조건 크게 되는 그런 F 컨벡스 셋 다이아미터가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멘션이 이 T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과연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오든 간에 최소한 이 정도 컨버전스 레이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은 뭐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그 스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네, 스팬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스팬 알고리즘이 뭐냐? 딱 이거예요, 그냥. 일단 X1은 뭐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뭐 일반성 잃지 않죠? 0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이 XT 플러스 1이 이 그레이디언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X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X2는 뭐 X1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X3도 X2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XT 플러스 1이 이제 요 그레이디언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속하게 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뭐 그 네스톨프 엑셀레이션 같은 그런 엑셀레이티드 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히 많은 좋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더 이제 그 위에 좀 일반적인 알고리즘, 제너럴 블랙박스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XT 플러스 1이 X1, X2 그리고 XT 그 다음에 이것들의 각각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또는 서브 그레이디언트. 이건 지금 서브 그레이디언트인데 이 서브 그레이디언트들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XT 플러스 1이. 근데 이제 이 A가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 되면은 이 스팬 알고리즘이에요. 여기는 왜 X1부터 XT가 없냐면은 있어도 똑같거든요.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차피 있더라도 결국엔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가지고 이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스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스팬 알고리즘의 경우에 우리가 좀 로어 바운드를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어 바운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세팅해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일단은 총 네 가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립시츠인지 스무스인지 뭐 컨벡스인지 스트롱리 컨벡스인지 따라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에서 분석을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그 일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립시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립시츠 경우가 아니라 이거 분석할 때는 좀 편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편하냐면은 결국 어떤 이제 스팬 알고리즘이 컨버전스 레이트 로어 바운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씩 가져올 때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로어 바운드를 갖게 되는 함수를 하나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스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함수 하나로 모든 알고리즘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수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어떤 스팬 알고리즘을 가져오든 간에 이 함수한테는
좀 컨버전스 레이트가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펑션 하나 잡고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L 립시츠랑 그다음에 그냥 컨벡스인 경우, 스트롱리 컨벡스 말고 이제 그냥 컨벡스인 경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스페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레디언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결국 이제 t 타임 스텝이 점점 이렇게 증가할수록 디멘션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 이 알고리즘이 커버할 수 있는 그 가능한 값들의 디멘션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t 스텝을 돌았다. 그러면 기껏해야 뭐 t 디멘셔널이겠죠. 그럼 뭔가 이제 t개의 벡터로 스팬된 어떤 벡터 안에, 어떤 벡터 공간 안에 이제 xt 플러스 1이 들어있을 건데, 실제 정답을 이 t 디멘셔널 공간에 속해 있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뭔가 그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거든요. 채팅이 있었는데,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그리고 그 오늘 이게 렉처 노트가 그 학생이 타이핑한 거라서 좀 오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치면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fx를 일단 이렇게 잡아요. 자, 이게 사실 그 이런 노테이션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거예요. 이게 fx가 L은 이제 립시츠 때문에 넣은 거고, 그냥 사실 L 그냥 1로 넣어버리고 그냥 원립시츠 펑션으로 해도 사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 해볼게요. L 곱하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이 x1부터 xt는 그냥 이거의 코디네이트, 이게 지금 d 디멘셔널이니까 t까지 있는데 앞에 t까지의 맥시멈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디멘션이 t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 스텝보다, 이 타임 스텝이 아까 고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타임 스텝보다 크게 디멘션을 잡아야 컨스트럭트를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식으로는 좀 이제 그 타임 스텝보다 디멘션을 무조건 크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을 그 반지름 2분의 1짜리 그냥 볼로 잡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얘가 L 립시츠이고 컨벡스인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 컨벡스인 건 좀 당연하죠. 왜냐면은 각각이 컨벡스인데 컨벡스인 것끼리 맥시멈 하면은 뭐 그 컨벡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립시츠인 것도 뭐 립시츠 함수들끼리 맥시멈을 취해도 여전히 그 립시츠겠죠. 똑같은 상수로. 그래서 뭐 L 립시츠이고 뭐 컨벡스인 거는 사실 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서 옵티멀 밸류를 갖는지를 먼저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이게 옵티멀 밸류 갖는 거는 일단은 x1부터 xt까지 값만 봐주면 되죠. 이 뒤에 것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뭐 앞에 것들이 지금 이제 x의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x1부터 xt까지가 그 음수가 되면 될수록 더 작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대한 음수로 만들어 줄 건데, 이 얘네들의 맥시멈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다 같을 때가 미니마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같다고 놓고, 이제 반지름 이 조건에 딱 맞게 최대한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완전 가장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을 이거로 잡으면은 결국 뭐 fx 이 옵티멀 밸류가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자, 먼저 x1은 빵이죠. 이거는 처음 세팅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좀 설정을 한 가지 해줘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퍼스트 오더 오라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그 점의 함수값과 그 점에서의 서브 그레이디언트 하나를 던져주는 건데 이 서브 그레이디언트까지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해줄 거냐? 일단 이 fx의 서브 그레이디언트를 알아야겠죠? 자, 이거를 보면은 그 어떤 영역에서는 이게 맥시멈이라 가지고 살짝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어떤 영역에서는 x1이 맥시멈이고 x1이 맥시멈인 영역에서는 그냥 그레이디언트가 이거겠죠? x1이 맥시멈인 영역에서는 그레이디언트가 그냥 그 네, L21이겠죠? 그다음에 뭐 x2가 맥시멈인 영역에서는 L22일 거고 근데 이게 맥시멈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맥시멈이 뭐 x1, x2, x3가 맥시멈인 경우 그런 경우는 걔네 셋들의 컨벡스 컴비네이션이 다 그냥 서브 그레이디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쓴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아무 서브 그레이디언트만 우리가 하나 이제 던지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최대화 되는 가장 앞선 인덱스에 그 해당하는 그레이디언트를 돌려줄 거예요. 서브 그레이디언트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x2, x4, x5가 맥시멈이다. 그럼 우리는 LE2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오라클을 조절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은 x1은 빵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레이디언트는 음, 아, 네, 그쵸. 이거 이게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지금 x1이 이거죠? 네, 이게 노테이션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거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모든 그 코디네이션이 다 같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아까 오라클을 조절했던 방식에 의하면은 첫 번째 그레이디언트가 L2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디언트가 L21이 나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G1이 그 E1 스팬에 속해 있고 따라서 X2는 스팬 G1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팬 E1에 속해요. 그래서 X2가 스팬 E1에 속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X2가 그 이제 스팬 E1에 속한다는 뜻은 X2가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는데 여기는 다 빵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은 만일 얘가 최대다. 얘가 최대면은 LE1을 리턴할 것이고 이 그 퍼스트 오더 오라클이 두 번째 그레이디언트로 만일 얘가 만일 얘가 음수다. 뭐 얘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최대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인덱스는 이 두 번째 거죠. 그러면 얘는 LE2를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디언트 G2는 LE1 아니면 LE2를 그 리턴할 거기 때문에 이제 스팬 E1, E2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게 되면 결국에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인덕티브하게 이 XT가 E1부터 ET-1의 스팬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T가 물음표라고 할게요. 이젠 덕방. 여기는 지금 T-1개.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처음 t개 코디네이트 중에 맥시멈에다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0을 하나 포함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앞에 t-1 빼고 뒤에는 다 빵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t만큼 돌렸을 때는 이, 이 fxt가 fs 그러니까 t보다 작은 모든 s에 대해서 다 똑같겠죠. 이게 아무리 작아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최소 옵티멀 밸류는 구했었죠. 이게 옵티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했던 이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이에요. 뭐 간단하죠? 혹시 뭐 이거 증명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뒤에도 다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계산이 조금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heorem 2는 그 이제 convexity가 이제 strongly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alpha strongly combined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alpha strongly convex할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함수 마이너스 뭐 2분의 알파 이게 컨벡스하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저번에 이제 제우스 연사님이 또 해주셨는데 그 스트롱리 컨벡스한 거에 대해서 구한 결과를 그냥 컨벡스한 거로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2분의 알파 곱하기 이제 놈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냥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함수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잡되 요거만 딱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는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L 립시츠가 되도록 조금 조절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볼 크기도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 조절을 해줘야 되냐? 얘의 지금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자, 얘의 그레디언트 구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좀 못한데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오라클한테 뭐 이거를 리턴하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x가 r 다이아미터가 r인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r로 바운드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이아미터를 뭔가 이 반지름을 볼의 반지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딱 L이 돼가지고 우리가 L 입시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좀 그냥 상수 조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앞에서 거랑 똑같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XS가 이렇게 E1부터 ES-1의 스팬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밸류를 구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거 최소가 빵인 것까지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밸류 구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코디네이트 다 같을 때 이게 그 최소가 돼요. 왜냐면은 요 반지름, 그러니까 요 놈이 고정된 상태에서 놈을 고정을 시키면은 결국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그냥 그 코디네이트 다 같아야만 미니마이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로 같은 거 넣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미니마이즈 되니까 그 이게 아까랑 다른 점은 이게 뒤에 요 스트롱리 컨벡스 조건 때문에 2차식이 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루트 t가 아니라 그냥 t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스트레이트포워드 해요. 그냥 쭉쭉 계산하면은 뭐 요게 요로 바운드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립시츠인 경우에는 다 로어 바운드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이제 립시츠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옵티멀하다. 컨버전스 레이트가 옵티멀하다라는 거를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7장 내용이고 네, 뭔가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잠깐만. 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헷갈려서. 네? 좀 헷갈리는 게 있네. 어, 음, 띠오리온 1이 음,
HM이 TJ분의 1을 가진다는 거랑 상충되지 않아? 응? AGM이 TJ분의 1을 가진다는 거랑 상충되지 않아? AGD가 T제곱분의 1이라고? 응. 레지리오 TJ분의 1인데 그거는 스무스 경우 아니야? 뭐라고? 그거 스무스 스무스인 경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못 들었어. 안 들려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T제곱분의 1은 그 스무스인 경우에 음, 이거야 아마. 맞아, 맞아. 아, 여기 스무스를 안 썼구나. 이거 지금은 립시츠. 음, 근데 뭔가 뭐지? 증명이 살짝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스텝에 대해서 이제 음, 그러니까 오라클이 저런 그 퍼스트 오더 인포메이션을 내놓게 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 됨을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오라클이 저렇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뭐 해야 되지? 이해가 좀 안 된다 해야 되나? 살짝? 그 사실 여기서 세팅은 약간 그렇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그냥 어떤 오라클을 내놓든 잘 작동해야 되는 친구고 어. 그 오라클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아, 알고리즘을 가져오든 잘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오라클을 조절해서 오케이. 상황을 안 좋게 오케이. 만들어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음. 알고리즘이 임의로 주어지는 거지. 오라클은 그치, 우리가 그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오라클은 이제 약간 알고리즘이 인간의 영역이라면 오라클은 신의 영역인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어, 좀 이해한 근데 것 같아. 사실 이거 그 오라클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이게 근데 오라클 조절해야 돼, 해야 돼. 이건 이 증명이 통하려면 해야 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뭔가 오라클과 알고리즘을 잘 구분했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그거를 잘 음. 구분할 건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오라클한테 그 맞네. 값이랑 서브 그레디언트 하나 달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그거를 뭐를 주든 잘 맞아.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오라클을 잘 조절해가지고 얘가 컨버전스 레이트를 느리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 오케이. 음. 이해 완료.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뭐지 뭔가 옵티멀리티를 약간 그러니까 우리 편의로 조금 조정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로버가 절대적인 느낌은 아니고 이런 센스에서 이 로어 바운드다 받아들이는 게 좀 마음이 편하긴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스무스로 좀 넘어갈 테죠. 스무스로 가봅시다. 네, 여기 뭐 이제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차항이 좀 생기거든요. 아까 이제 립시츠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 자체도 1차항에 관련된 조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쉬웠는데 이거는 이제 뭐야 스무스 같은 경우는 좀 쿼드라틱 텀이 들어가가지고 살짝 그 뭐가 좀 더 필요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고 그 세팅은 앞이랑 똑같고요. 그래가지고 t제곱분의 lr 이 로어 바운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함수를 어떻게 잡냐면은 좀 이렇게 잡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못생겼는데 이걸 다시 풀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fx는 그냥 8분의 1로 다 밖에 뺄게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좀 쉽냐면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x1 빼기 여기 x2 빼기
x1 제곱 x3 빼기 x2 제곱 xt 빼기 xt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래도 조금 더 그림이 들어오죠. 약간 뭐를 하려는지 살짝 느낌도 오고. 그래가지고 함수를 이제 이렇게 잡을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사실은 이게 엘스무스하다는 것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게 이제 엄청 간단하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엘스무스랑 필요 충분 조건이 그 두 번 미분 가능하다면은 이제 해시안의 그 맥시멈 해시안의 맥시멈 아이겐밸류가 이제 L 이하다. 이제 이거랑 동치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시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행히 그 쿼드라틱 폼으로 잘 깔끔하게 나타나는 형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부분만 약간 이제 쿼드라틱 텀이랑 이제 리니어 텀으로 쪼개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쿼드라틱 텀들을 쿼드라틱 폼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거는 잠시 이제 다른 노트를 써봅시다. 깔끔하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금 화면 나오나요? 예.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씨. 이씨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좀 다시 공유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다시 써보면은 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쿼드라틱 텀만 일단 써볼게요. 쿼드라틱 텀만. 그러면은 자, 먼저 그 x1 제곱 텀은 2죠. x1 제곱 텀은 2인데 해시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2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2를 곱해줘야 되나? 곱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그 4가 되고, 따라서 이게 8분의 1을 곱해지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x1, x2. x1, x2는 지금 이제 여기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일단 시메트릭이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해시안이니까 2를 곱해가지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x2 제곱은 똑같죠.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게 쭉 돼가지고 xt까지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디멘션이 d인데, 일단 d는 아직도 d는 t보다 크다는 세팅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쭉 빵이죠. 이렇게 해서 약간 블럭 다이아고널 느낌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해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블럭이 돼 있는데, 뭐 여기는 당연히 다 빵이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 친구들의 좀 아이겐밸류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루기 좋은 정리가
여기 나오는데 걸시고린 서클 티어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걸시고린 서클 티어럼. 러시아 사람인데 이게 좀 영어로 스펠링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쪽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그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디스크는 중심이 2분의 1이고 중심이 다 메인 다이아고널에 있는 값이고 반지름이 나머지 오프 다이아고널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디스크는 2분의 L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분의 1짜리 디스크. 이렇게 원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게 지금 어쨌든 컴플렉스에서 다뤄지는 거라서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L인데 2분의 L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나머지 오프 다이아고널들의 합. 그러면은 이렇게 L까지 나오죠.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자, 나머지도 똑같아요. 나머지도 메인 다이아고널의 2분의 1, 나머지 오프 다이아고널 총합이 2분의 1 해가지고 모든 로에 대해서 이 디스크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디스크가 총 D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걸시고린 서클 티어럼이 뭐냐? 모든 아이겐밸류는 이 D개의 디스크 중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시메트릭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이겐밸류는 그 리얼 넘버 D개일 거고 그게 다 L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모든 아이겐밸류가 L 이하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L 스무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좀 그 쓰게 되는데 뭐 안 쓰고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쓰면 쉬워서 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거를 조금 기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L 스무스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컨벡스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쿼드라틱 함수들의 합이니까 컨벡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최소값이랑 그 다음에 스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XT가 그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속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돼요. 자, 먼저 일단은 일단은 이게 어디서 최소일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느낌은 약간 이런 거죠. 느낌은 그냥 루트 t분의 r, 루트 t분의 r 8분의 1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 t분의 r 그 다음에 뭐 빵빵빵빵 당연히 여기서 최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쿼드라틱이니까 최소는 0이 무조건 0 이상인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딱 여기죠. 그리고 이거 이제 반지름 계산해 보면은 이게 t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있고 이 저 원 안에 그 반지름 R자리 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하지? 8분의 L이 왜 붙은 거야 앞에? 응? 아까 그 미니마 구할 때 이거 8분의 L이 앞에 왜 붙은 거야? 그러게 왜 붙지? 아이 멍청이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그다음에 딱 이게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아주 멍청한 실수를 했는데 네. 아무튼 이 지점에서 최소가 되죠. 이러면 이제 반지름도 딱 그냥 이게 T개니까 반지름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거리가 딱 R이라 가지고 우리가 딱 원하는 상황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XT가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속하는지 보면은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아까랑 상황이 똑같거든요. 생긴 것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조금 꼴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제 식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 빼기 루트 t분의 r 이원 여기 시그마 1부터 t 빼기 1까지
xr 빼기 xr 플러스 1 빼기 2r 플러스 1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레디언트인데 이거를 잘 보면은 자 x1이 빵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벡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빵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빵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G1은 그 스팬 E1에 속하겠죠. 요 녀석 때문에 스팬 E1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그 X2가 그러면 스팬 E1에 속할 텐데 이 서브스페이스가 E1, E2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 뒤에 부분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도 딱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X2가 스팬 E1에 속하니까 G2는 E1, E2. 그다음에 뭐 X2는 그러면 E1, E2니까 G3는 뭐 E1, E2, E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F에다가 이 XS, S 스텝에서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보다는 살짝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게 어디서 최소를 갖는지 알아야 돼요. 아, 그쵸? 아, 그게 아니고, 네, 그쵸. 요게 이제 어디서 최소를 갖는지 알아요. 우리가 로어 바운드를 이거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최소가 되냐? 이거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 총합이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스칼라들이죠, 다. 이거 스칼라들 총합이 루트 t분의 r이기 때문에 뭐 약간 제곱 합이 고정돼 있을 때 뭐 제곱합의 최소가 얼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고 뭐 코시 슈바르츠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테크닉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레디언트 계산해 줘도 돼요. 이거를 이제 아까랑 좀 다른 함수죠. 뭐 예를 들면 f 뭐 head x 이렇게 둔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구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뭐 루트 t분의 r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거 이렇게 쓰면. 자, 일단 똑같은 상수는 그냥 빼고요. 여기서 x1에 해당하는 게 x1 자, 이거랑 그 다음에 빼기 x1 더하기 x2 자, 이게 그레디언트 이거의 이제 첫 번째 항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x1 빼기 x2 빼기 x2 빼기 플러스 뭐 x3 그 다음 항은 뭐 x2 빼기 x3 그다음에 x3 플러스 x4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멈일 때는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빵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빵으로 놓고 하면은 여기 뒤에 맨 뒤에 뭐지? 맨 끝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맨 끝으로 가면 xt 빼기 1 빼기 xs 빼기 1 s 빼기 1 빼기 xs 빼기 xs는 빵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xs 빼기 1은 이제 뭐 2xs고 뭐 x 이거로부터 그 다음 식을 쓰면은 뭐 3xs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fxs 최소를 이렇게 구하면은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최소를 구하면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t제곱분의 lr제곱 꼴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미니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빼면은 이제 이 최소는 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운드를 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쿼드라틱 텀이 들어가가지고 아까보다 살짝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뭐 그 아이겐밸류는 이거는 사실 이제 엘스무스라는 거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가된 거고 그 뒤에는 별반 차이가 없죠. 최계산할 때 뭐 아까보다 살짝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제 그 보시면 요게 이제 엑셀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컨버전스 레이트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엘스무스일 때는
accelerated gradient descent가 옵티멀하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뭔가 이제 별다른 그게 없으시면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죠. 그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랑 이제 엘 스무스. 자, 이걸 때 네, 그렇죠. 자, 이거일 때 이제 어떻게 증명할까 있는데 보시면 이제 leave the proof as an exercise. 네, 바로 그 열받는 그 멘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주긴 줬는데 일단은 이 힌트도 사실 네, 이걸로 하면 좀 잘 안 되고 제 생각엔 이런 걸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아까처럼 앞에다가 그 그냥 컨벡스일 때 했던 함수에다가 이제 2분의 알파의 x제곱 이거 추가하는 것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는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엘 스무스 x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요 텀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서 그 네, 여기서 이제 다이아고널 텀에 그냥 2분 그 알파씩 추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아이겐밸류가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거 붙이면 될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여기는 지금 앞에 아무런 상수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x는 이거 아까는 4분의 L이었죠? 4분의 L 빼기 알파 이런 거 붙이면은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거든요. 좀 복잡해가지고. 근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그 뭐 최소인 건 당연히 답방일 때고 답방일 때가 아니라 그 뭐야 그 최소인 거는 이것도 이제 다 같을 때거든요. x1부터 xt까지 다 같을 때가 최소가 될 건데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이 살짝 문제예요.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그 xs가 2번부터 이 s-1의 스팬에 속하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그럼 어디가 다르냐?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xs를 대입했을 때 어디서 최소가 되냐를 여기서는 쉽게 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뭐 코시바 쳐도 되고 뭐 이거를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간단한데 자 이게 만일 여기 뒤에 2분의 알파 x제곱이 추가된 것 때문에 어떤 게 좀 이상해지냐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알파 x제곱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이 텀이 달라붙죠. 이렇게 알파 x 텀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알파 x 제곱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아까처럼 최소 구할 때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모든 컴포넌트가 다 빵이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 뭔가 붙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 똑같은 상수로 이렇게 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는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부분만 봤을 때 깔끔하게 이런 등차수 형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망 점화식 있죠. 사망 점화식 xm 플러스 2 원래는 이제 점화식 사망 점화식이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면은 xn이 좀 등차수열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2가 아니라 지금 이게 중근이어가지고 등차수열이 된 건데 이게 2가 아니라 뭐 다른 값이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값이 들어갔다 뭐 4?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럼 더 이상 등차수열이 아니라 지수 형태가 되죠 답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가 달라붙은 형태를 최소화시키는 X를 찾게 되면은 이런 꼴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뭐의 S승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저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은 제가 자신이 좀 없는데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 카파는 이제 알파분의 L. 그 이 바운드 구할 때 있었던 상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스케일로 컴포넌트들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여기서 지수 형태로 뭐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봤었던 뭐 이런 지수 형태가 나온다. 라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계산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로어 바운드에 관한 내용을 조금 쭉 봤는데 뭔가 그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코멘트 하실 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좀 마지막 게 좀 양아치 같아가지고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저거 스테이트먼트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스테이트먼트? 아 이거 맞아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거 사실 바뀌어야죠. 오타가 너무 많아. 코멘트 사실 진짜 재밌는 힌트도 틀렸고 이거. 짓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음. 제로 체인이란 걸 만들면 사실 지금 보면 느꼈겠지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뭐 전체적인 철학이 새로운 차원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치. 뭔가 만드는 거거든. 음. 그걸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이제 제로 체인이란 걸 만들 수가 있어. 제로 체인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방금 제로 한 가지 체인. 차원씩.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로어 바운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더 상수까지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걸 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완벽하게 옵티멀한 알고리즘 뭐냐 이제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AGM이 up to constant 옵티멀인데 컨스탄트까지 옵티멀한 얘는 무엇인가가 이제 사실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티마이즈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찾아보면 된다. 근데 카이스트의 김동환 교수님이 했다. 아 그런 거 하시나? 그거를 했지. 그러면 저 로어 바운드의 컨스턴트까지 샤프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샤프한지 안 한지는 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를 못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오메가로 막 퉁쳤는데 사실은 이제 저것도 상수를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겠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거보다 well fine grained 프루브를 하면 사실 어떤 상수항이 딱 나와. 근데 그게 AGM의 속도의 2배야. 근데 그거를 정확히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게 정확히 옵티멀한 알고리즘인 거잖아. 그렇지. 함수까지 완벽하게 옵티멀한. 그게 옵티마이즈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다. 오케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 하시네. 옵티마이즈드 그레디언트 메소드. 그 사람 만든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발견한 거는 컴퓨터로 발견했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루프 메소드로지를 잘 이용하면 이제 그게 정확하게 상수가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주는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떤 알고리즘이 속도가 이 정도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왠지 그게 최고인 것 같아서 옵티마이저를 붙여서 냈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그거 로어 바운드까지 증명을 딱 해줘서 딱 그게 정말로 옵티멀한 더 옵티마이즈드가 된 거지. 그 펑션 클래스가 스트롱리 컨벡스이고 스무스일 때? 아니 그냥 L 스무스 컨벡스. 스트롱 컨벡시티도 필요 없이. 그렇지. 스트롱 컨벡시티 그때는 모르나 아직? 그냥 컨벡스? 스트롱 컨벡스가 들어가면
이제 익스포넨셜로 같이 걸? 어. 그거 2021년에 논문이 나왔어. 아, 그래. 결국은 그때도 뭔가 샤프하게 가져가는 그레디언트 아니 그러니까 제로 체인, 뭔가 다 제로 체인 만들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또 그럼 이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매저를 어떤 걸 로스 매저를 어떤 걸 잡은 거냐면 미니멈 F 빼기 F, 그러니까 미니멈 F 쿼리 빼기 F 스타잖아. 그렇지. F X 스타잖아. 어. 근데 이게 이것만 그거냐? 뭐 그레디언트 F가 최소가 되는 예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왜냐면 그래도 F가 최소가 되는 거랑 F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건 좀 다른 얘니까. 그렇지. 막 그런 걸 오라클을 그러니까 그 리스크 펑션 바꿨을 때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옵티멀한 얘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빡세다. 근데 그 알고리즘 보니까 좀 식이 복잡하더만 확실히. 근데 AGM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아. 아, 그래? AG see my paper. 그렇죠. 이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까지 완벽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메저를 그레디언트로 바꿔. 그러면 이제 OGMG라는 게 또 거의 옵티멀해. 그러니까 옵티멀 하다는 게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 오픈 프로블럼이야? 오픈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뭔가 그거를 이제 옵티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non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해.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 어렵겠네 확실히. 어려운 문제고. 신기하구만. 좋다. 직관적이지도 않아. 왜냐면 실제로 어떤 펑션을 찾을 수 있냐면 OGMG가 똑같이 비슷한 바운드를 제공하는데 그걸 넣었을 때 펑션 밸류는 작아지지 않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야겠네. 그래서 조금 되게 어려운 문제.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겠다.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아. 조금 덧없네. 뭔가 이런 쪽 관심 있으면 더 재밌는 거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뭐가 많구만. 진짜 많아. 자, 이제 마지막 뒤가 없는 줄 알았어. 이 마지막 주제인데 이거는 증명을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트먼트랑 이런 것 좀 리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좀 스팬 알고리즘 말고 좀 더 일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거는 그 W 어쩌고라는 아저씨랑 그다음에 이제 나단 스레브로라는 아저씨가 이제 2017년에서 증명한 건데 우드월스인가? W? 응? 우드월스인가? 맞아 그 사람이야. 레이크 우드월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좀 더 일반화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스토캐스틱까지 커버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A는 그냥 함수고 여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RT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논의를 해볼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을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을 가져와도 어떤 펑션을 들이대면은 이 펑션에 대해서는 적당히 느리게 작동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살짝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스팬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동작하는 그런 개꿀 함수 같은 걸 만들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개꿀 함수 하나가 정해지면은 그런 함수가 정해지면은 이거에 뭐 최소가 되는 x 스타가 있을 텐데 그냥 그 랜덤으로 운 좋게 x 스타를 찍어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걔는 그냥 컨버전스 레이트가 그냥 바로 그냥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팬이 아니라 그냥 완전 일반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애들에 대해서 동작하는 함수는 안 되고 대신 적당히 하드한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적당히 하드한 어떤 함수들의 어떤 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에서 함수를 랜덤으로 끄집어내요. 이 랜덤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함수가 아니고 어떤 함수들의 좀 적당히 하드한 함수들의 클래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이것들의 이제 함수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그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옵티멀 캡의 익스펙테이션, 이 익스펙테이션이 최소가 되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을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익스펙테이션의 최소를 바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익스펙테이션이 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을 가져오든 간에 여기서 함수를 잘 뽑아내면은 이 로어 바운드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제 트릭인데 우리 원래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RT도 이것도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요거만 고정되면은 요거만 픽스되면 그냥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그 결국 이제 이 RT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랜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뭔가 이제 그 이제 아래 관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래 분포죠. 여기 익스펙테이션 밑에는 이제 아래 분포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PR이라고 써야겠다. 이거를 최소화하는 약간 알고리즘과 이 디스트리뷰션의 페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이게 최소가 되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알파스타 아니 알파스타나 A스타랑 뭐 PR스타 이런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그 R이 바뀜에 따라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GR 자체도 지금 이제 랜덤하게 움직이게 될 텐데 이 PR 스타가 고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되는 어떤 지점이 딱 있으면은 어떤 고정된 어떤 고정된 이 R들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그게 최소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할까? 음... 자, 지금 이 A랑 A 스타랑 이제 PR 스타를 우리가 딱 찾은 상태예요. 찾은 상태면은 그 이거 말로 하려니까 되게 까다롭네. 지금은 R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자, 뭔가 이제 R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 G R의 디스트리뷰션도 있겠죠. 그러면 G R의 디스트리뷰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최소가 되는 딱 이 지점 딱 이 값을 만족시키는 어떤 고정된 게 있겠죠. 그러면 그냥 R이 무조건 이 고정된 값을 갖도록 설정을 해도 결국 이 익스펙테이션이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은 뭐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들의 믹스처다.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들 중에서 뭔가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그게 최소화되는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존재해가지고 역시 그걸 미니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만 봐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theorem 3거든요. 이theorem 3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조금 이제 테크니컬해요. 앞에 거랑은 좀 다르게 좀 테크니컬해가지고 그 이건 일단 다 따라가진 않을 텐데 사실 증명이 좀 잘렸거든요. 다음 시간 렉처에 앞부분에도 증명이 이어져서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좀 읽어봐도 약간 그 아주 빡세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한눈에 그 아이디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네, 일단은 증명은 그 시간도 많이 돼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립시츠랑 컨벡스인 세팅이에요. 립시츠랑 컨벡스인 세팅에서는 이미 알고리즘 그냥 스토캐스틱한 거 다 포함해서 해도 로어 바운드가 이거다. 루트 t분의 이제 RL은 그 우리 아까 스팬 알고리즘의 로어 바운드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컨벡스랑 엘립시츠 세팅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세트가 옵티멀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이제 로어 바운드가 끝났습니다. 네, 혹시 뭔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지금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멘트 하실 거라든지. 근데 뭐지? 음. 맞나? Mixture of deterministic algorithm.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 이게 나도 약간 말로 어떻게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GR로 그냥 퉁치는 거야. 이렇게 GR로 퉁쳐가지고 표현보다는 이제 A는 그냥 함수고 그다음에 아래 이제 이 랜덤니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또 이거까지 들어볼까?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걸 미니멈을 어치브하는 그런 A 스타랑 P 스타 페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러면 이게 이런 꼬라지가 될 텐데 이게 결국 이 1라는 게 이제 에버리지잖아. 그러면은 이 G 요 값이 뭔가 이렇게 이 PR 스타의 랜덤리스에 따라서 막 움직일 텐데 이 PR 스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이 갭 값이 이렇게 막 움직일 텐데 이거의 최소가 되는 지점에 어떤 R 값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그 R 값만 무조건 뱉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해도 미니멈이 이게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 굳이 음. A 아르규먼트, 그러니까 메스칼 A 아르규먼트랑 PR을 따도 되나? 그냥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뭐지? 그 위에 부등식의 세 번째 라인 있잖아. 위에 부등식 세 요거? 번째 라인은 이제 A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잖아.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냥 A에 대한 함수라고 보고 A에 음.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음. 그냥 뭐지? 그게 미니마이즈 되는 점에 그냥 모든 probability 값이 집중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봐도 돼. 그렇게 봐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A를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 들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 오케이. yes. 이 믹스처라는 게 사실 그냥 뭐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핵심 아이디어랑 결과는 이제 전달을 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굿.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